지질학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옐로스톤의 노리스 간헐천 분지로 다시 들어간 때는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죠. 평범한 흙바닥이던 자리에 이제는 연한 우윳빛 하늘색 물로 가득 찬 지름 약 4m짜리 거대한 구멍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겁을 먹었죠. 혹시 옐로스톤 초화산이 깨어나려는 징후일까요? 그렇다면 도시를 무너뜨릴 세계적 재앙이 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런 규모의 분화가 일어나면 여파는 전 지구에 미칩니다. 먼저 옐로스톤 주변부터 화쇄류가 덮칩니다. 화쇄류는 화산가스, 화산재, 부석, 뜨거운 암괴가 고밀도로 뒤섞여 쏟아지는 질주하는 흐름이죠. 닿는 건 모조리 파괴하고 분화가 나면 그 흐름이 와이오밍과 아이다호, 몬태나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조금 더 떨어진 지역은 화쇄류는 피하겠지만 화산재 낙하를 겪게 됩니다. 분화 중심에 가까운 주들엔 특히 폭넓게 쏟아지겠죠. 그 재를 들이마시면 특히 위험합니다. 쌓이는 무게 자체도 큰 위협이고요. 쌓이면 농작물을 덮어 말리고 건물까지 주저앉힙니다. 이국적인 결과는 이루셀 수 없겠지만 그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룹시다. 발견 직후 그 기이한 구덩이가 곧 전문가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현장엔 바위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지름이 30cm 남짓이었죠. 모두 회색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진흙은 새로 생긴 온천의 벽과 성분이 같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그대로 폭발해버린 듯 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팀은 언제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예전 위성사진을 들여다봤죠. 2024년 12월엔 땅이 멀쩡했어요. 2025년 1월 6일에는 작은 함몰이 보였고 2월 13일쯤엔 물이 고인 구멍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큰 열수 폭발을 보통 감지하는 센서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큰 폭음도 경고 신호도 없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수수께끼 같은 구멍은 한 번의 대폭발로 뚫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작은 폭발들이 여러 차례 이어지며 생겨난 거였죠. 처음엔 바위를, 그 다음엔 진흙을 내던지더니 결국 구덩이를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규소 성분이 많은 물로 차올랐습니다. 그 소식에 모두 한숨 돌렸습니다. 옐로스톤은 초화산 위에 놓여 있고 대규모 분화는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다행히 이번 일은 천천히 진행된 소규모 폭발에 불과했습니다. 장면은 극적이었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죠. 보시다시피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간헐천과 온천, 각종 지형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는 초화산 때문에 상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격렬하죠. 초화산은 대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뾰족한 화산체가 없는데 거대한 마그마방이 폭발하고 남은 칼데라가 보통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보통 지하의 핫스폿 위에 놓여 있습니다. 초화산이 초대규모 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놀랍지 않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와 녹은 암석, 뜨거운 가스가 1000입방킬로미터가 넘는 분량으로 하늘로 치솟습니다. 쉽게 말해 그런 분화가 4번이면 그랜드 캐니언을 가득 채울 만큼입니다. 초화산은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가 대량으로 빠져나올 때 형성됩니다. 이 마그마는 지표 가까이까지 치솟지만 지각을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몇 킬로미터 아래에 압력이 잔뜩 오른 거품이는 마그마 웅덩이가 모이죠. 더 많은 마그마가 밀려들면서 압력은 계속 커지고 그러다 빵! 초대형 분화가 터집니다. 2015년에 유타대학교 연구진이 옐로스톤 초화산의 주 마그마방을 지도화했는데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그 아래에 또 하나가 있었죠. 두 저장소를 합치면 그랜드 캐니언을 11번이나 가득 채울 양의 녹은 암석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마그마가 위쪽 지반을 밀어올리기 때문에 옐로스톤 지표는 해마다 한두 인치, 그러니까 서너 센티미터씩 솟아오릅니다.
그 느린 융기가 별것 아닌 듯 들릴지 몰라도 옐로스톤이 여전히 활동 화산이고 화산 폭발 지수 8이라는 사실을 더하면 일이 틀어지면 어떨까 걱정될 만하죠.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옐로스톤이 다소 예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3월에 이 지역의 지진이 354회 기록됐습니다. 대부분 미소 지진이었지만 가장 큰 것은 규모 3.7이었고 106회로 이뤄진 군집의 일부였죠. 자, 겁먹기 전에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 전문가들은 당장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 분화 조짐은 없고요. 화산은 일정 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했다고 곧 터진다는 뜻은 아니죠. 지금으로선 공원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만약을 대비해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진과 집안 융기, 심지어 온도 변화까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죠. 옐로스톤 아래의 초고온 마그마 기둥, 즉 핫스폿은 무려 1700만 년 동안 꿈틀거려 왔습니다. 지각이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가면서 핫스폿은 스네이크 리버 평원을 따라 길이 약 720km에 이르는 화산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오래된 화산 대부분은 지금은 용암과 퇴적층 아래에 묻혀 있죠. 불과 지난 약 210만 년 동안만 해도 옐로스톤은 땅의 얼굴을 바꿔놓을 만큼 거대한 대분화를 3차례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화쇄류가 초고온의 암평과 화산재, 부석에 강이되어 수킬로미터 밖까지 내달렸고 폐적물은 수십 미터 두께로 켜켜이 쌓여 어떤 곳은 굳어 용암처럼 단단한 암석이 됐습니다. 그 분화로 지하 마그마방이 비자 지붕이 무너져 오늘 우리가 보는 거대한 칼데라가 생겼습니다. 그 초대형 분화들이 끝난 뒤에도 옐로스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18만 년 전부터 7만 년 전 사이에는 거대한 유무남질 용암류가 흘러나와 많게는 약 600입방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남북 방향의 분기구대를 따라 흘렀죠. 웨스트 옐로스톤 용암류는 약 11만 년 전에, 네즈퍼스 크리크 용암류는 약 16만 년 전에 분출했습니다. 칼데라 북서 가장자리에 메디슨 정션에 서보면 라바 크릭 응외암 분출로 약 64만 년 전 땅이 내려앉으며 생긴 절벽이 보입니다. 칼데라 안쪽으론 바닥을 가로질러 구불구불 굳은 용암류도 보일 거예요. 초화산이 언제 분화할지 가늠하는 건 자연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읽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거대한 분화, 수천 년 전부터 지하의 열이 서서히 쌓이고 마그마방은 뇌관이 달린 압력소처럼 변하죠. 작은 징후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압력이 달라지며 가스방울이 빠져나오고 지진이 땅을 흔듭니다. 지표는 천천히 융기하고 균열이 생기며 온천과 간헐천이 평소보다 더 뜨겁고 요란해지죠. 그럼 옐로스톤이 실제로 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한 화쇄류를 기억하시죠? 화쇄류는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표면을 따라 달리는 뜨거운 하부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를 따라가는 재구름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합니다. 분화 뒤 사흘에서 나흘이면 제가 유럽까지 닿겠지만 그쪽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엔 분화로 방출된 황성분이 상층대기로 올라가면서 전 지구 기온이 내려가는데 2-3주면 충분합니다. 과학자들은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10에서 1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영향은 6에서 10해가량 지속될 수 있고 몬순이 끊기면서 아시아에서 대규모 기근을 일으킬 수도 있죠. 무섭나요?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다행히 과학자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 잠든 거인이 우리 생애에 깨어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분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수십만 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설령 그때가 와도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옐로스톤 속 마그마가 사실 4개의 방으로 나뉘어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게다가 일부 저장소의 마그마는 식어 굳어갈 가능성이 커서 분화 확률을 더 낮춥니다. 그러니 분화가 일어나면 세상의 지형을 바꿀 만한 일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거대한 초화산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강력한 간헐천과 온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또한 옐로스톤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방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5년 유타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 마그마방이 이전에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맨 위 저수지 아래에 마그마가 있는 저수지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방이 넓을수록 더 많은 마그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2개를 합치면 그랜드 캐년을 한 번이 아닌 11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의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그마방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마그마는 그 위의 땅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옐로스톤의 땅은 1년에 약 2.5에서 5cm씩 상승합니다. 게다가 옐로스톤은 활화산 상태예요. 화산 폭발성 지수는 8점 만점에 8점이고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화산이 폭발하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평가받으며 화산 폭발성 지수 6을 기록했습니다. 별게 아니었네요. 이제 걱정할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3월 유타대학교 지진 관측소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354회의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달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규모 3.7의 미니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3월 29일에 시작되어 월말까지 계속된 106회의 지진 중 일부였어요. 네, 지진은 무리를 지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의 지진 활동이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지구 물리학자 마이클 폴란드는 이 화산이 당분간은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지표면 아래에 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마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마그마를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압력도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옐로스톤은 현재 안정적이라고 해요. 동시에 폴란드와 그의 팀은 모든 종류의 지하 활동을 추적해서 분화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진 발생 빈도와 지반 변형일 수 있어요. 해당 지역에서 지표면의 극심한 변화와 함께 수천 번의 미소 지진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공원의 열적 특징의 온도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공원 전체의 간헐천 활동과 가스 및 열 배출량의 변화라는 잠재적 재난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징후예요. 언론은 옐로스톤의 마지막 분화가 7만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곧 또 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산은 그런 식으로 분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로 꼽는 것이 화산이 실제로는 타임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슈퍼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지진도 아니고요. 슈퍼 화산 폭발의 최악의 결과는 화산재와 화산재 낙하입니다. 수년 전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화산 역사상 최소 3번의 슈퍼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분화는 1980년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산의 끔찍한 분화보다 2,500배 더 파괴적이었어요. 가장 최근의 슈퍼 분화는 라바 크릭 분화라고 불렸어요. 엄청난 양의 먼지와 화산재, 암석을 공중으로 뿜어내면서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약 900만 년 전과 870만 년 전에 일어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2개의 다른 슈퍼 분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분화는 스네이크 리버 옐로스톤 화산 지역 전체에서 기록된 가장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건 아니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재앙의 첫 징후는 대재앙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나타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 내부에서 열이 솟구치고 있었죠. 열은 지각 아래에 암석을 녹여 거대한 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방 고체 암석, 마그마, 수증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다양한 가스의 가압 혼합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 뜨거운 지하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마그마가 유입되면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화산계 위의 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대분화가 일어나기 1년 전 옐로스톤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이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 놀라운 과정은 대부분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감압은 가스 거품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기포는 터지면서 특정 종류의 분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기 몇 달 전부터 소규모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초화산 곳곳의 땅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지표면 호수와 지하수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그 지역에서 특이한 증기안개를 발견했을 거예요. 분화가 시작되기 얼마 전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마그마 방 위의 땅이 위로 밀려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돔 모양의 융기가 생겼어요. 이 돔의 가장자리를 따라 좁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탄산음료 병을 흔든 후 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화산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멘토스와 다이어트 콜라를 떠올려보세요. 표면 아래에서 가스가 터져 나오면서 균열을 통해 압력이 방출된 거예요. 재난 직전에 옐로스톤 화산 주변에 지반이 들떴습니다.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이 끓는 온도까지 가열되어 평소보다 더 산성화됐어요.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방의 암석 지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시작됐어요. 대재앙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작지만 지속적인 흔들림이 땅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흔들림은 화산이 폭발하기 몇 분 전에야 시작됐어요. 귀를 의심케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몇 분 만에 화쇄류가 허리케인급 속도로 이 지역을 가로질러 돌진했어요. 이러한 흐름은 방 고체 용암 조각, 화산재, 뜨거운 팽창가스가 섞인 액체 혼합물입니다. 마치 매우 뜨겁고 유독한 눈사태처럼 보였어요. 약 700도씨의 온도로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죠. 화산은 며칠 동안 계속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화산재 낙지는 화산 폭발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였어요. 화산재는 흡입 후 몇 초 만에 유리질 시멘트로 변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살아남을 기회가 없었죠. 두꺼운 나무도 이 고밀도 물질의 무게로 인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화산재 층이 거대한 영토를 덮일 때까진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한 후 전 세계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산 분출물에는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인 유황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곧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후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여름이 없었어요. 동물들은 먹이와 깨끗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랜딩 슈퍼 분화라고 불리는 이 자연재해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최근 연구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거대한 영토에 영향을 미쳤죠. 용암의 흐름은 뉴저지만큼 넓은 지역을 뜨거운 화산 유리로 덮었습니다. 용암은 순식간에 지표면을 살균해서 이전에 번성하던 모든 식물을 멸종시켰습니다. 오늘날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주를 거의 91cm 높이의 유독성 화산재로 덮을 거예요. 많은 지역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해안가에서도 화산재 구름의 확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화산재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목초지를 오염시키며 송전선과 변압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요. 그런 재앙이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정말 다행이죠. 자, 우리에겐 다른 일들도 충분히 많아요.